네, 지난 시간에는 간단하게 쉘코드를 만들어서 이를 이용해서 간단한 해킹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쉘코드를 만들었었죠. 쉘코드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미리 작성된 쉘코드를 그대로 때려 박는 형태로 만들었었고요. 이번 시간에 실습해볼 거는 바로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 공격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 해킹 취약점이기도 하고 버퍼 오버플로우를 넘지 못하면 더욱 다채로운 공격들은 아마 할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부터 완전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간단한 실습을 통해서 그러한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하나의 소스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름은 오버플로우입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바로 스탠더드 IO를 때려주시고 메인 함수엔 다음과 같이 어떠한 4개 변수를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바로 이런 식으로 16바이트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문자열을 만들어 주었고, 이렇게 어그씨가 2가 아닌 경우에는 바로 return -1을 해서 어떠한 4개 변수를 반드시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이 어그씨가 뭐냐면요, 만약에 이렇게 어떠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고 했을 때 프로그램을 실행함과 동시에 바로 어떠한 4개 변수, 뭐 7 같은 거를 넣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여기에서 차례대로 0번째 아규먼트, 1번째 아규먼트가 되는 겁니다. 더 들어간다면 이런 식으로 뭐 2, 3 늘어날 수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실행해보게 되면은 바로 차례대로 0, 1 이런 식으로 아규먼트가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이제 이 경우는 어그먼트의 개수가 2개죠. 즉 여기에서 이 어그시라는 거는 이렇게 2개 인자의 개수를 말하는 거고요. 이 어그 v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이 각각의 인자값들을 말하는 겁니다. 문자열 형태로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한번 이렇게 이어서 코딩 해볼게요.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온 경우 이런 식으로 버퍼에다가 해당 들어온 값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끝인데요. 바로 이 스트링 카피라는 함수에서 취약점이 발생합니다. 이 스트링 카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C언어 입문서에서 다루고 있는 예제이기도 한데 실제로는 이제 이거를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최근에는 이제 스트링 카피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가 되고 있고요. 이 스트링 카피라는 기본 함수가 왜 취약하냐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버퍼에 우리가 넣은 인자값을 담아주기는 하지만 우리가 넣은 인자값이 16자리가 넘어가더라도 막 20자, 30자 이렇더라도 그냥 상관없이 그대로 버퍼에다가 담기 때문에 다른 메모리 주소까지 침범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우리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행해보게 되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스택 프레임에는 맨 처음에 어리티가 담기게 되고요. 이 프로그램이 종료된 다음에 돌아가는 위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RSP가 담기게 됩니다. 이렇게 베이스 포인터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이 위쪽에 총 16바이트만큼 이렇게 버퍼가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이 버퍼에다가 16개의 문자가 아니라 막 30개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문자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 부분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 아래 부분까지 이렇게 다 덮여가지고 채워지게 되는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가 흔히 들어본 스택 오버플로우 취약점이라고 하고요. 굉장히 치명적인 취약점이면서 아직까지도 상용화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에 이러한 취약점이 발견되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시스템 해킹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스트링 카피 같은 함수를 사용해서 일부러 취약점을 만들어 보았고요. 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한번 루트 권한을 따내는 익스플로잇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거를 저장한 다음에 이제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컴파일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면 이렇게 컴파일 할 때부터 이 스트링 카피가 취약점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워닝이 뜨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바로 GDB를 이용해서 디버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실행해 주신 다음에 프로그램을 돌려줄 때 이렇게 펄을 이용해서 어떠한 입력을 자동화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해줄게요. 이렇게 X를 총 24개 넣고 그 다음에 이 S라는 것을 8개 넣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은 아마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그 인자값으로 X 24개, 그 다음 S 8개, 총 32 길이의 문자열을 인자값으로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은 그럼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오류가 발생하면서 프로그램이 종료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뭐 이런 폴트가 발생하는 건 애초에 우리가 의도한 거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지금 보시면은 이 어리티에 마지막으로 53535353 이런 식으로 값이 담겨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아스키 코드표를 보시면은 바로 53이라는 값이 S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진수로 S에 해당하고요. 즉 한마디로 이 어리티가 8개의 S로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지금 보시면 아까 전에 이런 상태였죠? 이 RSP 같은 경우는 우리가 64비트 OS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64비트는 총 8비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8만큼 공간을 차지하고요. RT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버퍼가 16만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명령을 입력하게 되면은 총 X가 24개만큼 들어가는 거고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4개가 X로 채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8개가 S로 덮어쓰기가 되는 거죠. 즉 버퍼 오버플로우가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RET에 8개의 S가 담기는 거고, 바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건데요.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바로 브레이크 포인트를 한번 걸어볼게요. 메인에다 걸어주시고요. 다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NI를 입력해가지고 하나씩 넘겨보시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각종 문자열과 관련해서 포인터 처리를 해주다가 이렇게 스트링 카피를 불러왔을 때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RET가 실행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고 이 RET 부분에 535353 이렇게 담겨 있어서 돌아갈 위치가 실제로 이 메모리 주소가 유효한 주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공적으로 스트링 카피라는 함수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어떠한 공격을 감행했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이 RET가 프로그램이 종료가 된 다음에 다음으로 돌아갈 메모리 주소기 때문에 이 RET의 메모리 주소로서 우리가 루트를 따내기 위해서 실행하고자 하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게 만든다면 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자마자 실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루트 권한을 따내는 등 다양한 시스템 해킹 공격을 감행할 수가 있는 건데요. 바로 이렇게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을 이용해서 아주 다양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 보신 다음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RET를 변조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쉘을 따내기 위해서 간단한 사전 처리를 해볼 건데요. 바로 이런 식으로 명령을 넣어줍니다. 커널에서 메모리 랜덤화를 꺼주는 거예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보안 솔루션인데 우리는 이제 실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안 기능을 다 꺼주는 겁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칼리라는 리눅스 시스템은 어떠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메모리 주소를 바꿔주는 ASLR이라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0이란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ASLR을 끌 수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 보호 기능을 끄도록 하고요. 이렇게 LDD 한 다음에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 오버플로우를 실행해 보시면은 메모리 주소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걸 반복적으로 실행했을 때 계속해서 같은 메모리 주소가 나오는 걸 보니까 실질적으로 ASLR 기능이 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